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이입니다. 시끄러운 데서 3, 4시간 떠들다가 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서 이 영상을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을 잃으셨을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요. 팬텀싱어 TMI 편 시작할게요. 그 전에 제가 11월에 여러분들과 또 만나는 세미나 자리를 만들었으니까요. 밑에 댓글에 있는 링크로 확인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카카오톡 링크가 있는데 오픈 카카오톡을 제가 열었어요. 왜냐면 팬텀싱어를 보시고도 그렇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또 구독자분들께서 저를 실제로 너무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뭐 와인도 한잔하고 아니면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뭔가 이벤트적인 거는 한 3, 4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친구 같은 분위기? 뭔가 딸 같아서 뭐 음식을 하나 사주고 싶다, 뭐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굉장히 또 매너 있게 말씀해 주시는 어머님, 아버님 분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응대를 제대로 안 해드렸어가지고. 근데 제가 바깥에서도 일을 하잖아요. 유튜브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바깥에서 뵙는 분들이랑은 식사도 굉장히 자주 하고, 제가 굉장히 바깥에서 사교적이거든요. 바깥에서 만나시는 분들이랑은 굉장히 애정 있는 관계를 잘 유지하고, 이렇게 밥도 어른분들이 많이 사주시고 애정을 되게 많이 받고 귀여움을 되게 많이 받는 케이스인데, 유튜브에선 제가 굉장히 또 조금 날카롭게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스스로도 유튜브를 통해서는 응대를 잘 안 하는 타입이라서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실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팬텀싱어를 꾸준히 보시면서 저와의 어떠한 교감이 있었다, 그리고 저와 뭔가 사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어필하신 분들도 있어요. 메일이 오고 뭔가 DM이 오고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따로 특별하게 답변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저는 2023년을 매우 사교적으로 보낼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과 개인적인 시간도 보내고 싶으니까, 제가 댓글에 남겨놓은 그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저랑 개인적인 만남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뭐 자기소개 같은 것도 해주시고 어떤 게 좋아서 저랑 만나고 싶으셨고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제가 그거를 모든 분에겐 다 답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직접 읽어보고서 저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과는 만남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소개팅까지는 아니지만 편하게 만나고 싶으신 다양한 분들, 연령대가 어려도 괜찮고 저보다 동생이어도 되고 저보다 뭐 오빠, 언니여도 되고 동갑이어도 되고 30대 중반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모든 연배랑 잘 맞아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랑도 너무 잘 지내고 훨씬 어린 친구들이랑도 너무 잘 지내기 때문에 모두와 저는 잘 어울릴 자신이 있거든요. 실제 이런 세계에서, 이런 온라인 세계 말고 오프라인 세계에서 굉장히 강한 타입이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과 사교적인 그런 또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으니까요.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개인적인 인연도 이어갈 수 있는 분들과는 이어가고 싶고, 저랑 뭐 소개팅 하고 싶다, 혹은 내 아들을 좀 만나봐 줄 수 있겠냐, 내 주위에 너무 괜찮은 남자가 있는데 좀 만나봐 주실 수 있겠냐, 이런 어필도 좀 많이 받고, 메일로도 사실은 저랑 소개팅 하실래요? 라는 그 메일을 좀 많이 받긴 했는데요. 이때까지 한 번도 그거에 응한 적이 없어요. 전 개인적으로 만남을 유튜브를 통해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냥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편안하게 만나는 자리로는 사교의 해로서 그 누구와도 편하게 만날 생각이니까 공공장소에서 아주 편안한 시간에 만나 뵙기를 저도 오픈디드 마인드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카카오는 본 카카오 계정으로만 저와 대화할 수 있게, 왜냐면 저한테 어느 정도 또 신뢰를 주셔야 되니까요. 저는 아무나 만나는 그런 또 타입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또 신중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오픈 카카오톡을 제가 만들어 봤으니까 링크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레드와인을 마시니까 제가 이렇게 목이 살짝 간다라는 느낌을 받네요. 레드와인이 이런 느낌인지 태어나서 처음 느끼고 있거든요. 목이 살짝 가네요.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인포를 드릴 거는, 제 매니저가 티켓팅에 성공한 게 팬텀싱어 말이죠. 이번 콘서트 부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자리를 너무 좋은 거를 못 뽑았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시기를 놓쳐서
신청을 못했다든지 이래서 콘서트를 다 못 보게 됐는데 부산만 VIP로 제가 티켓팅을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부산 공연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혹시라도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를 하신다면 우리 또 뭐 인사 나누고 그때 부산 콘서트에서도 뵐 수 있는 분들은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좀 여행 겸 지방에 계시는 지인들도 좀 보고 이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그날에도 만나뵐 수 있는 분들을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팬텀싱어 4 TMI 편 얘기를 해보자면 이 듣보잡은 뭐냐, 저한테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황당했는데 듣보잡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예종 다니는 친구들, 서울대, 연대, 한양대, 하이클래스의 집단들이 저에게 레슨을 많이 오고요. 그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 있죠. 연대, 서울대 대학원생들도 저한테 레슨을 오고 창업과정을 저한테 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독일에서 유학하는 친구들, 동유럽, 서유럽에서 유학하는 그런 석사생들, 학사생들 다 저한테 레슨을 온라인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도 오고요. 기획사에서 대표님이 추천해서 저한테 가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개인 레슨 오는 연예인 친구들 굉장히 많고요. 이런 사람인데 저한테 듣보잡이라뇨? 좀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듣보잡이 뭘 한다고 멋이라 굿이라 하네 라고 하는데 좀 재밌는 얘기였어요. 저는 듣보잡이 아니라 병원에서 의사들이 가라고 추천하는 그런 발성 전문가기도 하고요. 예술 파트로서도 뛰어난 친구들이 저에게 많이 와서 레슨을 받고 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듣보잡이라는 것은 저와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한번 언지를 드립니다. 저는 이 정도로 티칭에 굉장히 능력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음악 코칭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겸비한 코치이기 때문에 듣보잡은 싹 치워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건 것 같아요. 이동규 씨 안티냐. 뭐라고 이동규 씨를 싫어하겠어요. 저는 이동규 씨라는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착하고 순수하고 사연도 보니까 되게 또 힘든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의 집안에서 있었던, 자랐던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동질감이 있죠. 그냥 제가 얘기했던 거는 조금은 더 비슷한 연배들끼리 이런 그룹을 꾸려가는 것이 좀 자연스럽지 않겠는가의 의도로 얘기한 거지, 이동규 씨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한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안티적인 마음 이런 거는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년배끼리의 그런 그룹이 아무래도 좀 어울림이 있지 않겠는가의 관점 플러스 카운터 테너라는 것이 굉장히 또 특색이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그게 좋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포인트로도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제 2명의 카운터 테너가 그 포르테나에 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관점적인, 코치의 관점적인 데서 얘기를 한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규 씨를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나이대에 그런 순수함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은 굉장히 순수한 소울을 갖고 있는 분이다, 퓨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호감이거든요, 이동규 씨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역시나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너무 좋은 곡들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일단 솔로로서는 시즌3에는 유채훈 씨의 일몬도가 있었다면 시즌4에는 서영택 씨의 난 후회하지 않아,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가 저는 솔로곡 중에서는 가장 타격감이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 차에 연결해서 차에서 들으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 스피커로 듣는 것과 핸드폰으로 듣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카오디오에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차에서 서영택 씨의 난 후회하지 않아를 참 한동안 자주 들었어요. 가끔씩 지금도 생각이 나고요. 그러면서 듀엣 중에 또 명곡을 찾아보자고 하면 전 이 노래가 최고인 것 같아요. 림팍과 영택 씨의 시원한 응원가 같은 노래 있죠. 어느 사중창보다도 저는 그 노래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노래는 뭔가 나를 좀 끌어올리고 싶을 때 항상 듣게 되더라고요. 아, 림팍 씨 너무 그리워요. 너무 그립습니다. 그리고 사중창 중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듣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노래는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그 노래를 플레이리스트가 알고리즘을 통해 틀어줬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오스틴 킴 씨 있고 서영택 씨 있고 아마 김지훈 씨 있고 노현우 씨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노래가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않고 오디오를 들으니까 더 감흥이 크더라고요. 가끔씩은 얼굴을 보지 않고서 그 노래 자체를 느끼는 그 오감적인 느낌을 느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중창 중에서는 저는 그 노래가 좀 여운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애 캐릭터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김지훈 씨를 유독 응원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서영택 씨도 그렇고 그리고 이동규 씨도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는 인기가 많았던 분인데 김지훈 씨는 굉장히 감각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굉장히 섬세한 부분으로 건드려지는 부분들이 너무 명확한 분이었기 때문에 김지훈 씨한테 좀 본능적으로 끌리는 그런 느낌을 안 느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굉장히 끌렸던 분은 김지훈 씨가 맞는 것 같고 하지만 뭔가 두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제 최애 캐릭터는 영택 씨가 맞는 것 같거든요. 영택 씨만큼 뭔가 그렇게 아이덴티티가 뚜렷하면서 맛깔나면서 짜릿하면서 그 테너에 화려하면서 그걸 충족시켜줬던 분은 없는 것 같아서 영택 씨를 제 최애 캐릭터로 뽑아봤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떠오르는 건 또 림팍 씨겠죠. 림팍 씨가 일찍 떨어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두고두고 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응원한 팀이 특별히 있었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응원한 팀은 따로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누구를 응원한다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고 시즌3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 4명의 모든 팀원이 제가 마음에 드는 구성으로 4명이 짜진 팀이 없었어요. 시즌3도 그렇고 시즌4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두 명이 항상 조금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면 어땠을까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코치적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4명 중에 2명이면 되게 크잖아요. 절반이잖아요. 그리고 1명만 다른 사람으로 대체돼도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되게 클 때는 그 팀 전체를 응원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더 돋보이려면 이 사람이 붙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있지만 이 팀 자체를 응원한다. 이거는 이번 시즌에도 없었어요. 지난 시즌에도 사실은 없었었고 어떤 팀에 제가 뭔가 몰아준다? 어떤 팀을 되게 열망한다? 이런 건 개인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편견 없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최애 캐릭터는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이해준 씨 되게 좋다고. 근데 이해준 씨의 한계가 너무 금방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어때요? 제가 좀 좋아하는 외형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외형과 상관없이 노래할 때 매력적인 게 안 보이다 보니까 제가 매력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아쉽다라는 표현 더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외형은 외형이에요. 그러니까 외형보다는 진짜 노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서는 그 내면이나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중요한 거지 외형적인 거는 노래가 받쳐졌을 때만 더 빛나게 보이는 요소일 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응원했던 팀은 없었고요. 개인적으로 서영택 씨, 그와 못지않게 김지훈 씨를 너무 사랑스러운 캐릭터라고 두 분을 생각을 했었고 그 사이에 림팍 씨도 있었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림팍 씨의 탈락을 매우 아쉬워했죠.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겠죠. 어쨌든 오페라의 유령의 삐양지인가요? 그 역할을 소화하는 걸로 자기가 오디션을 받고 그거를 수행을 하고 있었지만 팬텀싱어에서 한 팀이 됐을 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그냥 저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또 하시겠지만 삐양지에서 보여줬던 그 매력보다도 그렇게 중창을 할 때, 솔로를 할 때 훨씬 더 매력적이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죠. 솔직히 1, 2, 3위를 매기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서영택 씨와 림팍 씨와 김지훈 씨가 각자 다른 매력으로 1위 자리에 있거든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이 세 분이 가장 저는 이번 시즌에서 매력적인 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즐겨 찾는 노래가 있을 것이고 즐겨 찾는 멤버가 있을 것이고 그게 방송 볼 땐 이랬지만 방송 후에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근데 좀 이 세 분이 뚜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한 명을 더 얘기해보라면 임규영 씨가 되게 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VCR을 봐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소탈한 분이시고 그래서 크게 4명은 이렇게 되고 3명만 딱 골라보자면 탈락자까지 포함을 해서 림팍 씨까지 이렇게 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캐릭터로 기억이 남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래도 리벨한테가 1등을 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 젊은 패기가 넘치는 그 팀이 인기 몰이를 할 줄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1위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여론이라는 게 다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미리 보였기 때문에 뭐 댓글이나 영상 조회수나 이게 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을 미리 했었고요. 어쨌든 요즘은 좀 인기라는 그런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뭔가 사람을 끄는 매력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서 그분들의 1위를 순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다양한 그런 오해들이 또 오늘 얘기를 통해서 풀어지면 좋겠고 그리고 노현우 씨 같은 경우도 가요를 부를 때 훨씬 더 매력적인 거를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성악도 멋있지만 가요 부를 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표정도 훨씬 부드럽고 이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분도 크로스오버에 매우 매우 적합할 것이다 라는 거를 가요 부를 때 이미 100%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뭐 중간중간에 이런 점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사람마다 다 했지만 그게 뭐 미워서 싫어서 했다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개선되면 포텐이 터질 거다. 이런 포인트로도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저에 대한 오해 없이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거에 대한 오해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비평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제 직업 자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뭐 나쁜 말을 한다, 못된 말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라는 사람의 역할로서 할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특별히 뭔가 어떤 상대를 깔아뭉개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란 것을 알고서 저를 조금 더 편한 캐릭터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앞서서 얘기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서 저와 또 뭐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 또 계시면은 저도 너무 반갑게 여길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다른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